이 할머니는 단 한 번의 방문으로 한 고깃집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 구멍난 장바구니 하나. 그날은 남편 기일이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기 한 점 먹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고 직원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손님, 여긴 그런 분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은 추웠고 벤치는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고깃집 문이 다시 열립니다. 이번에도 허름한 코트입니다. 같은 장바구니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비장했고 단단했습니다. 고깃집 사장은 그 순간을 아직 모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할머니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이었습니다. 82세 장순의 할머니는 오래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던 코트였습니다. 30년 된 코트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천으로 만든 장바구니였습니다. 구멍이 뚫린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직 쓸만해. 버릴 필요 없어. 순애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옷은 늘 남편이 입던 것을 고쳐 입었습니다. 음식은 남은 반찬으로 충분했습니다. 새 것을 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돈은 쓰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야.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남편 기일이었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5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먼저 간다.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순애는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52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순애는 혼자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멀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여보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 순애는 남편 사진을 매일 보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던 고깃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황금갈비라는 가게였습니다. 논현동 메인 거리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주 갔던 곳이었습니다. 순애야, 여기 고기 정말 맛있어. 그래요? 그럼 더 먹어요. 응, 고마워. 남편은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먹지는 못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1년에 한두 번만 왔습니다. 특별한 날에만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생각하며 고기 먹을게요. 순애는 황금갈비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워서였습니다. 지하철이 더 싸지. 700원이면 되니까. 30분 후 논현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와 10분을 걸었습니다. 황금갈비가 보였습니다. 깨끗한 유리문이었습니다. 간판이 반짝였습니다. 순애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인사했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순애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손님,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한 명이요? 직원이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 구멍난 장바구니,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직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네? 손님, 냄새 좀.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순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냄새요? 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요. 직원은 순애의 코트를 쳐다봤습니다. 먼지가 묻을까 두려운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긴 그런 분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 말은 순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순애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 고기 먹고 싶어서 왔는데요. 죄송해요. 오늘 예약이 다 차서요. 다음에 오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빈 테이블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순애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순애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꺼지냐? 요즘 별 사람 다 오네. 젊은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순애를 쳐다봤습니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자. 참아. 순애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1월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애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고기 못 먹었어요. 사람들이 날 쫓아냈어요. 순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냄새 나는 사람. 거지 같은 사람. 순애는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옷은 낡았습니다. 코트는 해졌습니다. 장바구니는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 내가 이상하게 보이겠지. 하지만 순애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았습니다.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건물을 샀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샀습니다. 50년 동안 샀습니다. 남편이 시작했습니다. 1975년 남편은 작은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논현동 작은 상가였습니다. 당시 가격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순애야, 이거 잘 관리하자. 우리 노후 대비야. 네, 여보. 열심히 할게요. 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받았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10년 후 두 번째 건물을 샀습니다. 20년 후 5개가 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5개를 샀습니다. 순애야, 미안해. 이제 내가 못 도와줘. 괜찮아요, 여보. 제가 할게요. 남편이 떠난 후 순애는 혼자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샀습니다. 10년 동안 15개를 더 샀습니다. 지금은 총 30개였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에 있었습니다. 모두 순애 명의였습니다. 총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1,0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할머니처럼 살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사람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서. 순애는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구나.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대로 그냥 가면 당신이 뭐라고 하실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야, 참지만 말고 때론 당당해야 해. 순애는 멈춰 섰습니다. 그래. 참기만 할 순 없지. 한번 보여줘야겠어.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저예요.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황금갈비 아세요? 논현동 메인 거리에 있는. 네, 압니다. 저희 건물 1층 테넌트죠. 네. 거기 임대료 조정 좀 해주세요. 소장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임대료 조정이요? 갑자기요? 네. 오늘 거기서 큰 실례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순애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쫓겨난 것, 거지 취급당한 것까지였습니다. 소장은 분노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사장님을 진정하세요. 그냥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계약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사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애는 황금갈비를 다시 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직원이 보였습니다.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곧 그 웃음이 사라질 거야. 순애는 돌아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이제 보여줄 때야. 내가 누군지, 82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순애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이었습니다. 순애의 눈빛도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여보, 지켜봐줘요. 내가 당당하게 맞서는 거. 순애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검소한 할머니에서 건물주로의 변신이었습니다. 아니, 변신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1,000억 원의 건물주 장순애였습니다. 세상이 무시했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애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닦았습니다. 여보, 잘 잤어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서 검정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거 입어야겠어요. 정장을 입었습니다. 조금 헐렁했습니다. 10년 동안 살이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정해 보였습니다. 구두도 꺼냈습니다. 닦았습니다. 가방도 준비했습니다.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가방이었습니다. 안에 중요한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30개 건물의 소유권 증명서였습니다. 모두 순애 명의였습니다. 여보, 당신 가방 빌려갈게요. 오전 9시 순애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코트를 입지 않았습니다. 검정 정장에 깨끗한 구두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노년역으로 갔습니다. 역에서 나와 큰 건물로 향했습니다. 명성빌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황금갈비가 있었습니다. 2층부터 10층까지는 사무실과 상가였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장순애였습니다. 50년 전 남편이 3천만 원에 샀던 첫 번째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300억 원의 가치였습니다. 순애는 건물 뒤쪽으로 갔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관리소장 박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15년 동안 순애 밑에서 일했습니다. 앉으세요, 소장님. 네, 사장님. 두 사람은 책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황금갈비 건 어떻게 됐어요? 민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검토했습니다. 재계약 시기가 다음 달입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현재 월세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요? 네. 10년 전부터 동결됐습니다. 사장님께서 인상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정한 가격이었습니다. 주변 시세는 어때요? 이 위치면 월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000만 원으로 올려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0만 원이요? 2배로요? 네. 하지만 황금갈비 사장이 반발할 텐데요. 반발하면 계약 종료하세요. 순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는 서류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네. 오늘 오후에 황금갈비 가서 신분 밝히고 싶어요.
직접 가시겠다고요? 네. 어제 저를 쫓아낸 직원. 얼굴 보고 싶어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보여줄 때예요. 내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2시였습니다. 순애와 민수는 황금갈비 앞에 섰습니다. 순애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보, 지켜봐줘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그 직원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순애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어제 오신 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늘은 좀 달라 보이시네요. 직원이 순애의 정장을 훑어봤습니다. 어제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자리 있나요? 네,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하려 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사장 불러주세요. 사장님이요? 무슨 일이세요? 건물주께서 오셨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건물주요? 민수가 순애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이 건물 주인이십니다. 직원은 순애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분이요? 네. 명성빌딩 소유주 장순애 사장님이십니다. 직원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어제 제가 사장 빨리 불러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직원은 급히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황금갈비 사장 김성호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성빌딩 관리소장 박민수입니다. 성호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관리소장님. 무슨 일로? 이분이 건물주 장순애 사장님이십니다. 성호는 순애를 봤습니다. 82세 할머니였습니다. 건물주시라고요? 네. 성호는 당황했습니다. 10년 동안 건물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월세는 관리소로 입금했습니다. 건물주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성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아서 얘기할까요? 네. 네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순애, 민수, 성호 그리고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여기 왔었어요. 어제요? 네. 남편 기일이어서 고기 먹으러 왔죠. 성호는 직원을 쳐다봤습니다. 직원이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쫓겨났어요. 네. 당신 직원이 저를 내보냈어요. 냄새 난다고요.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순애는 어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온 것, 직원이 쫓아낸 것, 손님이 거지라고 한 것까지였습니다. 성호는 직원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직원은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몰라본 게 문제가 아니지. 성호가 소리쳤습니다. 손님을 어떻게 그렇게 대해? 죄송합니다. 순애가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그보다 계약 얘기할까요? 성호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계약이요?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이 재계약 시기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 500만 원이죠? 네. 다음 계약부터 1000만 원입니다. 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0만 원이요? 2배로요? 네. 주변 시세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순애가 끼어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동결했어요. 충분히 혜택 받으셨죠?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어제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직원 교육 제대로 하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는 일어섰습니다. 계약서는 소장님이 보내드릴 거예요.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순애와 민수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성우와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때문에 월세가 2배야. 2배. 죄송합니다. 사장님. 순애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속이 시원하시죠? 글쎄요. 시원하다기보다는. 네. 슬프네요. 슬프다고요? 순애는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게요. 맞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쓰지 말고 모으라고 했어요. 건물 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낡은 옷 입고 남은 음식 먹고 살았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날 거지라고 하더라고요. 순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건가요? 민수는 순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장님, 당당하세요. 사장님은 존경받을 분이십니다. 고마워요, 소장님. 두 사람은 관리사무소로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30개 건물의 목록이었습니다. 서울 논현동, 강남, 압구정, 청담동이었습니다. 경기도 분당, 판교, 수원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광안리였습니다. 대구 동성로였습니다. 모두 좋은 위치였습니다. 총가치 1,000억 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50년 동안 모은 거예요. 이제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순애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황금갈비는 첫 번째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82년을 살아온 힘으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5년 11월 22일이었습니다. 순애는 집에서 남편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또 가볼까 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순애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입던 바로 그 코트였습니다. 오늘은 이걸 입어야죠. 코트를 입었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장바구니도 들었습니다. 구멍난 그 장바구니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좋아. 이 모습으로 가야 해. 오전 11시 순애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논현역으로 갔습니다. 역에서 나와 황금갈비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당당하게 가. 황금갈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 일주일 전 그 직원이었습니다. 순애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오셨어요? 네. 고기 먹으러 왔어요.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일주일 전 건물주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애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 똑같았습니다. 낡은 코트, 구멍난 장바구니였습니다. 정말 건물주가 맞나? 옷은 왜 또 저렇게 해? 직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손님, 자리 있어요? 네, 있긴 한데. 직원이 망설였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사장 성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순애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 전 건물주였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낡은 코트였습니다. 사장님? 네, 저예요. 성우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왜 밖에 서 계세요? 직원을 쳐다봤습니다. 빨리 안내해. 네, 네. 직원이 순애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창가 테이블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고마워요. 순애는 앉았습니다. 성우가 직접 물을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뭐 드시겠어요? 저희 특상 한우 어때요? 아니요. 그냥 보통 갈비 주세요. 보통 갈비요? 특상이 훨씬 맛있는데. 괜찮아요. 보통으로요. 알겠습니다. 성우는 주방에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직원을 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이미진이에요. 몇 살이에요? 29이에요.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3년 됐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진 씨. 네. 일주일 전 일. 기억하죠?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랬어요? 제가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장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월급도 깎였어요. 그래요? 네.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순애는 미진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진 씨 앉아요. 네. 잠깐 앉아서 얘기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앉아요. 미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순애가 물었습니다. 왜 저를 쫓아냈어요? 정말 냄새가 났어요? 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냄새는 안 났어요. 그럼 왜요? 그냥 옷이 너무 낡아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것 같았어요. 그게 손님을 쫓아낼 이유가 돼요? 미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82년을 살았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요. 네. 남편이 입던 옷을 고쳐 입었어요. 돈을 아껴서 건물을 샀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낡은 옷을 입는다고 가난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검소한 거예요. 절약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미진이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진 씨. 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옷이 낡아도 나이가 많아도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고기가 나왔습니다. 성우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고기 나왔습니다. 제가 구워드릴까요? 아니요. 혼자 먹을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가세요. 성우와 미진은 물러났습니다. 순애는 혼자 고기를 구웠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좋아하던 냄새예요. 고기가 익었습니다. 순애는 한 점을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같이 먹고 싶었는데 혼자 먹는 고기는 맛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고기라도 혼자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순애는 울면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참을 먹었습니다.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순애는 물을 마셨습니다. 계산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사장님, 성우가 달려왔습니다. 계산은 됐습니다. 네, 제가 먹었는데요. 아니에요. 서비스입니다. 지난번 일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순애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안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얼마예요? 사장님, 정말 괜찮습니다. 얼마냐고요? 순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할 수 없이 말했습니다. 5만 원입니다.
순애는 5만 원을 냈습니다.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순애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은 쌀쌀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애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여보, 고기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하지만 외로웠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돌아보니 미진이었습니다.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저, 사과하고 싶어서요. 제대로. 미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함부로 판단했어요.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아니에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미진이 순애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장님 보고 많이 배웠어요. 뭘요? 겸손함이요. 그리고 검소함이요.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은 건물주인데도 낡은 옷 입고 지하철 타시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조금만 돈 있으면 뽐내려고 해요. 미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명품 가방 사려고 카드 빚졌어요. 그래요? 네.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요. 근데 사장님 보니까 부끄러웠어요. 순애는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진 씨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데 돈 안 쓰는 사람이요.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그리고 사람 판단 조심해요. 겉모습은 속을 나타내지 않아요.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순애가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들어가요. 추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사장님. 미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애도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미진이는 변할 것 같네. 착한 아이야. 그냥 몰랐을 뿐이지. 순애는 웃었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고기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 명을 가르쳤어요. 바른 길로요. 순애는 만족스러웠습니다. 1,000억 원의 가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천천히였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 5일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황금갈비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뭐래요? 계약서 받고 상담하고 싶다고 합니다.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갈게요. 4시쯤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애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정 정장에 깨끗한 구두였습니다. 오늘은 건물주로 가야지. 오후 4시 순애는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소장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네. 황금갈비 사장은요?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들어가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 성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애와 민수가 들어가자 성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장님 뵙겠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성호는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사장님, 이게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뭐가요? 월세가 500에서 1000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2배는 너무합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시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만 이 위치면 1,500도 받을 수 있어요. 1,000만 원은 오히려 싼 거예요. 민수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옆 건물 1층 상가 월 1,500만 원입니다. 뒷골목 소형 상가도 월 800만 원이에요. 사장님 자리는 메인 거리 코너인데 1,000만 원이면 정말 싼 겁니다. 성우는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만 뭐가 문제예요? 갑자기 2배로 오르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좋습니다. 손님이 줄었어요. 그래요? 네. 물가도 오르고 고깃값도 올랐어요. 수익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장사를 접으실 건가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순 없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서 했는데. 그럼 월세 내셔야죠. 순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뭘요? 월세 인상.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1,000만 원은 너무 부담입니다.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700만 원이면 어떨까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네요. 네. 10년 동안 500만 원 받았어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요. 순애가 성우를 봤습니다. 그 10년 동안 얼마나 절약하셨어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10년이면 6억 원이에요.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세대로 받았으면 1,500만 원 10년이면 18억 원입니다. 그럼 차액이 12억 원이네요.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12억 원을 아끼셨어요. 그걸로 뭐 하셨어요? 그건 저축하셨어요? 사업 확장하셨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 바꿨습니다. 외제차로요. 외제차요? 네. 그리고 애들 유학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어요. 당신 돈으로 당신이 쓴 거잖아요. 순애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월세 내셔야죠. 사장님, 계약서에 사인하세요. 아니면 나가시고요. 순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요. 제발 한 번만. 그때 순애가 멈춰 섰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성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뭡니까? 직원 교육 제대로 하세요. 직원 교육이요? 네. 손님을 차별하지 말라고요. 옷이 낡아도 나이가 많아도 똑같이 대하라고요. 순애가 성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걸 하시면 월세 800만 원으로 해드릴게요.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제가 가끔 점검 나갈 거예요. 낡은 옷 입고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저를 차별하면 계약 해지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순애는 민수를 받습니다. 계약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월 800만 원으로요. 네, 사장님.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우가 순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일주일 후였습니다. 순애는 다시 낡은 코트를 입고 황금갈비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점검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미진이 아니었습니다. 새 직원이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순애를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옷차림을 보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만족했습니다. 좋아. 변했네.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갈비 1인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사장 성우가 나왔습니다. 순애를 보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쉿. 순애가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점검 중이에요. 아, 네. 성우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원들 괜찮죠? 네. 좋아요. 다행입니다. 전 직원 교육 다시 시켰습니다. 뭐라고 가르쳤어요? 손님은 모두 평등하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기가 나왔습니다. 순애는 혼자 구워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했습니다. 5만 원을 냈습니다.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손님.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장님, 저예요. 네, 사장님. 황금갈비 점검 끝났어요. 합격이에요. 다행입니다. 계약 유지해 주세요. 월 800만 원으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순애야. 순애는 웃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1,000억 원이 있어. 하지만 검소하게 살 거야. 그게 우리 방식이니까. 순애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52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지금은 1,000억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 스타일이죠? 돈은 쓰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 그리고 필요한 데 쓰는 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 돈으로 뭘 할까?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순애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000억 원의 가치를 어떻게 쓸지였습니다. 혼자만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했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항상 함께 해줘서요. 순애는 남편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항상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었습니다. 영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논현동 거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 입은 할머니가 사실은 건물주래. 황금갈비 건물 주인이 80 넘은 할머니래.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면 큰일 난다더라.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커피숍, 편의점, 옷가게 주인들이었습니다. 진짜 그 할머니가 건물주야? 응. 내가 직접 봤어. 황금갈비 사장이 무릎 꿇고 빌더라. 헐. 대박.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이너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낡은 코트를 입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행복마트라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남자 주인이었습니다. 순애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저 할머니, 혹시 그 건물주? 주인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낡은 옷 입은 할머니가 건물주라는 소문을 말이죠. 뭐 사실 거예요? 우유하고 빵 주세요. 네, 잠깐만요.
주인은 급히 좋은 우유를 골랐습니다. 이거 오늘 들어온 거예요. 신선해요. 고마워요. 순애는 우유와 빵을 받았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6,000원입니다. 순애는 10,000원을 냈습니다. 거스름 돈 4,000원. 아니다. 주인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냥 6,000원만 받을게요. 서비스예요. 서비스요? 네. 단골 손님 서비스요. 저 처음 오는데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순애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마트를 나섰습니다. 왜 갑자기 친절하지? 순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은 빵집이었습니다. 달콤 베이커리라는 가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20대 여자 주인이었습니다. 순애를 보더니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너무 친절했습니다.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저기, 식빵 하나만 주세요. 식빵이요? 잠깐만요. 주인은 갓 구운 식빵을 꺼냈습니다. 이거 5분 전에 나온 거예요. 따끈따끈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것도 드세요. 주인이 크림빵 2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꼭 드세요. 순애는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상하네. 다들 왜 이렇게 친절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애는 관리소장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장님, 요즘 거리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상하다고요? 네. 다들 저한테 너무 친절해요. 갑자기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뭐예요? 소문이 났어요. 사장님이 건물 주시라고요. 소문이요? 네. 황금갈비 일이 알려졌어요. 상인들 사이에서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한테 잘하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순애는 씁쓸했습니다. 낡은 옷 입었을 땐 무시하더니 건물주라니까 친절하네. 사람들은 여전히 겉모습만 보는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였습니다. 순애는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건물주로서였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아로마 카페라는 가게였습니다. 이 건물도 순애의 소유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여자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순애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건물주님이세요? 네, 맞아요. 주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저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7년째 장사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미숙이 황급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최고급 원두로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순애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사장님.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예요? 왜 낡은 옷을 입고 다니세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검소하게 살려고요. 검소하게요? 네. 남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돈은 쓰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라고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대하는지요? 네. 돈 없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순애가 미숙을 봤습니다. 낡은 옷 입었을 때랑 정장 입었을 때랑 사람들 태도가 달라요. 아, 그게 슬퍼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데 다들 겉만 보더라고요. 미숙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앞으론 안 그럴게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오후였습니다.
순애는 논현동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커피숍, 식당, 옷가게, 편의점이었습니다. 이 건물들 중 절반이 순애의 소유였습니다. 15개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50년 동안 모은 거예요. 순애는 건물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첫 번째 건물, 명성빌딩이었습니다. 1975년에 샀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300억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건물, 청솔빌딩이었습니다. 1985년에 샀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00억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소중한 건물들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결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대단하죠? 순애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이 모든 걸 당신이랑 같이 누리고 싶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순애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돼. 당신이 속상해하실 거야. 일어섰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애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거리를 걸었어요. 우리 건물들 다 봤어요. 정말 많이 모았네요. 대단해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 정체를 알았어요. 다들 친절해졌어요. 갑자기요. 낡은 옷 입었을 땐 무시하더니 건물주라니까 달라졌어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건가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는 게.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순애야, 그게 세상이야. 하지만 넌 다르게 살아. 네, 여보. 저는 달라질 거예요.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계속 검소하게 살 거야. 건물주라는 걸 드러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칠 거야.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순애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할 일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교훈을 줄 것이었습니다. 1,000억 원의 가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천천히였습니다. 순애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것이었습니다. 평생 동안이었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하는지. 순애는 남편 사진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잠이었습니다. 남편이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순애는 낡은 옷을 입을 것이었습니다. 검소하게 살 것이었습니다. 그게 순애의 방식이었습니다. 1,000억 원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82년을 살아온 지혜였습니다. 남편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영원히 간직할 것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 3월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낡은 코트를 입고 다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지만 버릇처럼 그 코트를 입었습니다. 여보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순애는 논현동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날씨 좋네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요. 순애가 답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가끔요. 혼자 살아서 심심할 때 나와요. 저도 혼자예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순애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남편 떠난 지 10년 됐어요. 그래요? 힘드시죠? 네. 많이 외로워요.
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최영자라고 해요. 저는 장순애예요. 반가워요, 순애 씨. 반가워요, 영자 씨.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영자가 순애의 옷을 봤습니다. 낡은 코트였습니다. 순애 씨, 코트 오래됐네요. 네. 남편이 입던 거예요. 30년 됐어요. 30년이요? 와, 아껴 입으시네요. 네. 버릴 수가 없어서요. 영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 물건 버리지 못하고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죠? 추억이 담겨 있잖아요. 맞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씨,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요. 같이 나가요. 두 사람은 공원을 나섰습니다. 순애 씨, 어디 사세요? 역삼동이요. 저는 논현동이에요. 가까우네요. 그러게요. 영자가 웃었습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 같이 산책하고 차도 마시고요. 좋아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럼 내일 또 봐요. 네, 내일 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부터 순애와 영자는 자주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순애는 행복했습니다. 친구가 생겼어. 오랜만이야. 일주일 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로마 카페였습니다. 순애의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영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 요즘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무릎이요. 관절염이에요. 치료받으세요?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금으로 간신히 살아요. 한 달에 60만 원 받는데 집세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순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병원에서 수술하래요.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이요? 네. 큰 돈이죠. 어떻게 구하나? 영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내가 건물주라는 걸 알면 영자 씨가 부담스러워할 텐데. 순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순애 씨가요? 네. 저 약간 저축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순애 씨도 힘드실 텐데. 영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잖아요. 친구 도와주는 거예요. 순애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일 같이 병원 가요. 제가 수술비 낼게요. 아니에요. 꼭 갚을게요. 조금씩이라도. 갚을 생각 말아요. 그냥 받으세요. 영자는 순애를 안았습니다. 순애 씨, 정말 천사예요. 순애도 영자를 안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순애와 영자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였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수술 필요하십니다.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비용은 얼마예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할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어때요? 좋아요. 그때 할게요. 순애는 수술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금으로 200만 원을 냈습니다. 순애 씨,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영자가 순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애 씨,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지만 순애가 멈춰섰습니다. 영자 씨, 네? 사실은요. 제가 건물주예요.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건물주요? 네. 논현동에 건물 15개 있어요. 15개요?
영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부자세요? 네. 1,000억 원쯤 돼요. 영자는 순애를 봤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입고 다니세요? 검소하게 살려고요. 그리고 진짜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요. 진짜 친구요? 네. 제 돈 보고 다가오는 사람 말고요. 진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순애가 영자를 봤습니다. 영자 씨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죠? 네. 그랬어요. 그런데도 친구 해주셨잖아요. 당연하죠. 순애 씨가 좋은 사람이니까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영자 씨가 진짜 친구예요. 제 첫 번째 친구요. 영자도 웃었습니다. 순애 씨, 고마워요. 친구 해줘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후 영자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순애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과일도 사가고 죽도 끓여갔습니다. 순애 씨, 맨날 오시면 피곤하시잖아요. 괜찮아요. 친구니까요. 2주일 후 영자는 퇴원했습니다. 무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순애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에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네. 두 사람은 다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영자의 걸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순애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왜 검소하게 사세요? 1,000억 원 있으면 좋은 옷도 사 입고 좋은 집도 살 수 있잖아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영자 씨, 진짜 부자가 뭘까요? 진짜 부자요? 네. 돈 많은 게 부자일까요? 영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닐까요? 아니에요. 순애가 웃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이요? 네. 돈 많아도 외롭고 불행하면 가난한 거예요. 돈 없어도 행복하고 친구 있으면 부자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남편 떠나고 10년 동안 외로웠어요. 1,000억 원 있어도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영자 씨 만나고 행복해졌어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순애 씨, 그게 진짜 부예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요. 영자는 순애를 안았습니다. 저도 순애 씨 만나서 행복해요. 정말이요. 고마워요, 영자 씨.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애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친구 생겼어요. 영자 씨라고 좋은 사람이에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50년 동안 우리가 모은 돈. 이제 알겠어요. 진짜 가치가 뭔지요.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영자 씨 수술비로 500만 원 썼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거죠? 돈은 사람을 위해 쓰는 거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남편 사진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좋은 방법 가르쳐줘서요.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검소하게. 그리고 나누면서요. 순애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잠이었습니다. 친구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찾은 삶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82년을 살아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순애는 그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었습니다. 평생 동안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 6월이었습니다. 순애와 영자는 여전히 자주 만났습니다. 공원 산책이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 씨, 저기 저 할아버지 보세요. 영자가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캔을 줍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사시네. 영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순애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옷도 낡았습니다. 저분도 나처럼 혼자 사시나 봐. 순애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거 드세요. 순애는 가방에서 10,000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받으세요. 점심 드시라고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애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세요. 영자도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저기, 고시원이요. 월세 30만 원 내고 살아요. 연금은 받으세요? 아니요. 일용직으로 살다 보니 연금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일도 없어서 캔이라도 주어야죠. 순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노인이 많겠구나.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1,000억 원 있어. 근데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어.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순애는 관리소장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장님, 저예요. 네, 사장님. 제가 복지 사업 좀 하고 싶은데요. 복지 사업이요? 네. 어려운 노인들 돕고 싶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무료 급식소 하나 차리고 싶어요. 무료 급식소요? 네. 논현동에 있는 제 건물 1층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서요. 아, 청솔 빌딩 말씀이시죠? 네. 거기 리모델링해서 급식소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세요? 1,000만 원쯤 들까요?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달 운영비도 필요할 거예요. 300만 원씩 쓸게요.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한 달 후였습니다. 사랑의 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솔 빌딩 1층이었습니다. 깨끗한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이 15개 있었습니다.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구청장, 동장, 주민들이 왔습니다. 순애는 앞에 섰습니다. 저는 장순애라고 합니다. 이 건물 주인이고요. 오늘부터 이곳에서 무료 급식을 시작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려운 노인분들, 누구나 오셔서 무료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 저녁 2끼 제공합니다. 구청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순애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논현동을 위해 큰일 하셨습니다. 구청장이 감사패를 건넸습니다. 순애는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첫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노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30명이 왔습니다. 순애는 직접 배식을 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떴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반찬 더 드릴까요? 아니요,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노인들은 행복하게 식사했습니다. 와, 오랜만에 따뜻한 밥 먹네. 여기 국이 정말 맛있어. 순애는 뿌듯했습니다.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공원에서 만났던 할아버지도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여는 거 보고 왔어요.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할아버지는 감격했습니다. 정말 천사세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천사는 무슨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랑의 밥집은 유명해졌습니다. 매일 50명 이상이 왔습니다. 점심, 저녁 합쳐 100명이었습니다. 순애는 매일 나가서 배식을 도왔습니다. 친구 영자도 함께 했습니다. 순애 씨,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마워요, 영자 씨. 두 사람은 함께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맛있게 드셨어요? 네.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사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이요? 무슨 약이요? 혈압약이요. 한 달에 5만 원인데 돈이 없어요. 순애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괜찮아요. 약은 꼭 드셔야죠. 순애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10만 원을 꺼내 할머니에게 줬습니다. 이거로 약 사시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세요.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엎드려 절했습니다. 순애는 할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절하지 마세요. 우리 다 어려운 처지잖아요.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마이너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애는 관리소장 민수와 회의를 했습니다. 소장님, 급식소 말고 다른 것도 하고 싶어요. 무엇을요? 무료 병원이요. 무료 병원이요? 네. 노인들이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순애가 오늘 만난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진료소를 만들고 싶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얼마나 들까요? 건물 개조에 5천만 원, 의료 장비에 5천만 원. 최소 1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억이요? 네. 그리고 매달 의사 인건비, 약값도 필요하고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요. 제가 낼게요. 정말요? 네. 1억쯤이야. 저한테는 적은 돈이에요.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마이너스. 3개월 후였습니다. 사랑의 진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솔 빌딩 2층이었습니다. 1층은 급식소, 2층은 진료소였습니다. 의사 2명, 간호사 3명이 일했습니다. 모두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구청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장순애 여사님은 논현동의 천사입니다. 급식소에 이어 진료소까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순애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82세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남편과 함께 건물을 모았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10년 동안 외로웠습니다. 1,000억 원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나누기 시작하니까 행복해졌습니다. 돈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의미 없어요. 나눠야 가치가 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애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급식소하고 진료소 열었어요. 우리 돈으로. 정말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천사래요. 웃기죠?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여보, 이게 맞는 거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남편 사진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좋은 방법 가르쳐줘서요. 나는 계속할 거예요. 더 많이 나눌 거예요. 순애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할 일들이었습니다. 무료 목욕탕, 무료 이발소, 무료 세탁소였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1,000억 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82년을 산 지혜로였습니다. 남편이 가르쳐준 나눔의 정신으로였습니다. 세상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천천히였습니다. 그게 순애의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찾은 인생이었습니다. 순애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일이었습니다. 순애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28년 6월이었습니다. 순애는 84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사랑의 밥집은 이제 논현동의 명소가 됐습니다. 매일 150명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진료소도 번창했습니다. 하루 5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순애는 두 곳 모두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4일 나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순애는 밥집에서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때 젊은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신문 기자 김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인터뷰 같은 거 안 하는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순애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잠깐만요. 배식을 마치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글쎄요. 외로워서요. 외로워서요? 네. 남편 떠나고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1,000억 원 있어도 외로웠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근데 나누기 시작하니까 행복해졌어요. 돈을 나누면서 행복해지셨다고요? 네. 돈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의미 없어요. 나눠야 가치가 생겨요. 지연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평소에 어떻게 사세요? 검소하게요. 남편이 입던 옷 고쳐 입고 지하철 타고 다녀요. 1,000억 원이 있는데도요? 그게 뭐 대수예요. 돈이 많다고 낭비하면 안 되죠. 지연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받을 일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인터뷰는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건물을 모은 이야기, 황금갈비에서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나눔을 시작한 이야기까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뭘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낡은 옷 입었다고 나이 많다고 가난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후였습니다. 희망신문에 순애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1,000억 원 건물주 할머니, 낡은 옷 입고 무료 급식소 운영.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 말라. 84세 장순의 할머니의 교훈.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 순애는 유명해졌습니다. 저 할머니 봤어? 1,000억 원 있는데 낡은 옷 입고 다녀. 대박. 진짜 존경스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순애를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 후였습니다. 순애는 황금갈비를 다시 찾았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 미진이었습니다. 이제 31살이 됐습니다. 순애를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미진 씨.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요. 미진이 순애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장님 신문 봤어요. 정말 멋지세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사장 성호도 나왔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네. 고기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특상으로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안 돼요. 꼭 대접하고 싶어요. 순애는 웃으며 앉았습니다. 고기가 나왔습니다. 최고급 한우였습니다. 순애는 혼자 구워 먹었습니다. 여보, 맛있어요. 근데 당신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미진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네? 저 결혼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네. 그리고
사장님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요? 네. 사장님한테 배운 게 많아요.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것, 검소하게 사는 것, 그걸 배워서 좋은 남편 만났어요. 잘 됐네요. 순애는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네, 꼭 그럴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이었습니다. 순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황금갈비 갔어요. 미진이가 결혼했대요. 행복해 보였어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조금 변화시킨 것 같아요. 자랑스럽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봤습니다. 논현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랑의 밥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시작한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순애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2030년 11월이었습니다. 순애는 86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사랑의 밥집과 진료소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도 생겼습니다. 사랑의 목욕탕, 사랑의 이발소, 사랑의 세탁소였습니다. 모두 무료였습니다. 순애의 1,000억 원 중 500억 원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애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영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순애 씨, 후회 없으세요? 뭐가요? 500억이나 썼잖아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후회요? 전혀요. 정말요? 네. 오히려 행복해요. 순애가 영자를 봤습니다. 500억으로 수천 명을 도왔어요. 그게 더 가치 있어요. 맞아요. 순애 씨 대단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이죠? 저 노을. 우리 인생도 저렇게 아름답게 저물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순애야. 정말 잘했어. 순애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교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낡은 옷을 입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가난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검소하게 살고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장순의 할머니는 1,000억 원이 있었지만 낡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무료 급식소, 무료 진료소, 무료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돈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의미 없어요. 나눠야 가치가 생겨요. 그 말은 진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50년 동안 건물을 샀습니다. 1,000억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눴습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나눴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장순의 할머니가 보여준 삶입니다.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는 삶입니다. 순애는 지금도 논현동 거리를 걷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요.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저 할머니가 누구인지를 말이죠. 1,000억 원 건물주이자 수천 명을 도운 천사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검소합니다. 여전히 지하철을 탑니다. 여전히 남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게 순애의 방식입니다.
50년 동안 지켜온 방식입니다. 남편이 가르쳐준 방식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방식입니다. 순애는 행복합니다. 86년 인생 중 가장 행복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나눔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삶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입니다. 순애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애 할머니. 당신의 삶이 우리의 귀감입니다. 당신의 나눔이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살겠습니다. 검소하게 나누면서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당신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검소함은 미덕입니다. 나눔은 행복입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당신도 장순의 할머니처럼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